2001년 10월 거대한 무리를 이룬 철새들이 서해안 천수만을 찾아왔다. 먼 시베리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겨울 철새입니다. 매년 이렇게 찾아드는 철새들로 천수만은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됐다. 너른 호수를 낀 한국 최대의 간척지 천수만. 일찌감치 큰 무리를 지어 천수만에 깃든 겨울 철새는 대부분 오리류로 가창오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가창오리는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이다. 전 세계 가창오리의 90%가 이곳을 찾을 정도로 천수만은 그들에겐 천혜의 월동지다. 가창오리보다 몸집이 큰 청둥오리와 흰뺨 검둥오리로 비실이 빼놓을 수 없는 천수만의 단골 손님들이다. 흰뺨 검둥오리의 절반 크기에 불과한 쇠오리 역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천수만의 진풍경. 그러나 과연 그럴까? 천수만을 철새들의 낙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지금 보면은 가창오리가 한 15만 정도 그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날고 그러면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선 볼 때는 좋지만은 새들도 이렇게 너무 한 곳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선 이제 먹이를 찾을 때 서로 간에 같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전염병이 들면은 쉽게 전염이 돼서 이제 많은 수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에 좋은 서식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10월 천수만에선 가창오리를 비롯 오리류 13,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난 죽음이었다. 갑작스레 발생해서 급속히 확산된 가창오리 떼 집단 폐사.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죽음이 발생한 지역은 천수만의 간월호 일대. 사체들 사이에는 죽어가고 있는 오리도 있었다. 역학 조사 결과 치사율이 80%에 이르는 가금 콜레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금 콜레라의 발병 경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떼죽음의 위험은 오늘도 사라지지 않고 잠재해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리류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리들이 천수만으로 밀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안 습지로 손꼽히던 천수만 갯벌이 매립되면서부터다. 천혜의 갯벌은 4천만 평의 농경지와 대형 인공호수로 대체됐다. 서식 환경이 바뀌자 도요새를 비롯한 갯벌에서 살아가던 대부분의 종들은 떠나고 너른 호수와 농경지를 좋아하는 오리류만 몰려든다. 천수만의 서식 환경이 단순화되면서 오리류만 밀집하는 월동지로 바뀐 것이다. 천수만 간척지에서 막바지 추수가 이루어졌다. 일반의 매각이 안 된 대단위 농경지에서는 대형 트랙터를 동원해 기계로 수확한다. 기계 수확은 일반 농법에 비해 낙곡이 많다. 낙곡률 3%, 거의 만석에 달하는 나달들이 버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오리류의 철새들에겐 기계가 흘리고 간 빈 들녘의 나달들이 겨울을 날 양식이 된다. 천수만으로 오리류들이 밀집하는 이유는 그만큼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오리떼는 계속 불어났다. 11월 12일 가창오리떼는 최고 20만 마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리류들이 끝없이 몰리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870만 평에 이르는 너른 호수 때문이다. 물새인 오리들에게 습지는 필수적인 생존 공간이다. 살아있는 것들은 스스로 깃들 곳을 본능적으로 알고 찾아드는 것. 이렇듯 오리떼가 천수만 한 곳에 몰려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습지가 없다는 뜻이다. 개발바람에 자연 습지는 사라져버렸고 습지 역할을 대신하던 논마저도 겨울철이면 물을 빼버려 발붙일 공간을 잃어버렸다. 옛날에 이제 관계 농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봄에 물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논에다 물을 저장하고 있어야지만 봄에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천 정비 사업도 안 돼갖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습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리들이 그런 조금 남아 있는 습지에 아니면 논에 다 터져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계 농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논에 물을 채워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을 전부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하천 뭐 직강화 사업 등 그런 거 해서 이제 그 조그맣게 남아 있는 습지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결국 살 수 있는 곳은 아주 커다란 그 저수지, 이 천수만 같은 그 저수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히 해서 여기다 이제 물을 채우는 방법이죠. 논이 습지 역할을 하려면 물을 담고 있어야 한다. 네, 그럼 이제 논에 이제 물을 대놓고 있으면은 이제 오리들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또 먹이도 찾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요건 이제 벼간이고 이제 그 피 남은 뿌리거든요. 요게 이제 땅이 건조해 버리면은 오리들이 이걸 채먹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논에 이제 물이 차 있으면은 땅이 부드러지면서 오리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해먹고 그리고 이제 이 토양 같은 거 같이 걸러 먹으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전부 이제 피 그 나달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리는 마른 논에 물을 채워 문헌을 줘서 철새들의 분산을 유도하는 실험에 들어갔다. 현대 서산 영농법인의 협조를 받아 물을 공급할 논은 추수 후 논을 갈아엎지 않은 대규모 농경단지로 선정했다. 농수로의 물까지 말라있는 상태라 일단 간월 후에 물을 농수로로 끌어들여서 양수기를 이용해 다시 논으로 흘러들게 만들었다. 물을 공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틀. 문헌을 조성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은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벼그루터기가 잠기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웠다. 벼그루터기는 새들의 먹이원이자 은신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헌으로 조성한 곳은 간월호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 총 8,000평의 꽤 큰 규모지만 천수만 간척지의 5,000분의 1에 불과한 크기다. 문헌 둑길에 위장막을 설치하고 우리는 야생동물 행동학자인 이한수 박사와 함께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잠복 첫날, 새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관찰을 시작한 지 이틀째. 한 무리의 새들이 문헌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문헌으로 내려앉을 것 같던 새들은 그러나 이내 돌아가 버렸다.
결국 이날도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낮에는 계속 안 오는 것이 철새들이 문원에 내려앉지 않은 이유는 여기는 무엇일까? 뭐 행동 패턴이 좀 달라갖고 낮에는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는 뭐 새들이 있기는 참 좋은 조건이에요. 뭐 수위도 괜찮고 그래서 뭐 숨을 장소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아마 조건이 좀 행동 패턴이 좀 달라갖고서 그런지도 모르죠. 여기 새털이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뭐 저쪽에도 있고. 새들이 다녀간 흔적이었다. 여기는 뭐 아주 철새들의 모여 깃털은 있는 문원 깃털들인데. 곳곳에 널려 있었다. 한번 볼까요? 다 오리 종류들 깃털이거든요. 낮에는 이제 관찰을 못했지만은 언젠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찾아왔었다는 그런 얘기라고요. 우리는 야간 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원 주변에 적외선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문원은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몰려드는 오리들로 문원은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공간을 여유 있게 차지한 채 먹이 사냥을 하는 오리들. 오리들은 점점 더 불안하다. 어둠이 내린 지 1시간도 채 안 돼 8,000평의 문어는 오리들로 채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표면에 그냥 꽉 차 있어요. 뭐 적어도 저 정도면은 뭐 한 5천 이상 지금 모여 있는데. 천수만 간척지 5,000분의 1 크기인 실험 문원에 무려 5,000마리가 넘는 오리들이 찾아든 것이다. 다음 날 동틀무렵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문원엔 여전히 오리떼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밤중과 마찬가지로 먹이 활동을 하는 오리들도 있고 무리를 떠다니며 휴식을 취하는 오리도 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녀석들은 문원에 완전히 정착한 것일까? 그러나 안개가 걷히자 모두 떠나버렸다. 그날 우리는 일찌감치 조명 설치에 들어갔다. 밤중에 문원으로 날아드는 오리들의 행동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다. 어둠이 내려앉자 오리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엔 오리들의 일부만 문원에 내려앉기 시작한다. 전날 밤과는 다른 양상이다. 조명빛을 경계하는 것일까? 오리들은 주로 밤중에 먹이 활동을 하는 야행성인지라 빛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곧바로 조명을 켤 수 있지만 오리떼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다. 그런데
한낮의 문온 상공에서 철새떼가 포착됐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철새들이 착륙한 곳은 문온의 지척에 위치한 농경지. 녀석들은 오리과의 큰 기러기다. 기러기류 역시 오리들과 마찬가지로 낙곡을 즐겨 먹는 초식성이다. 큰 기러기는 다른 기러기보다 몸집이 크고 검은 부리 끝에 주황색 띠가 있는 게 특징이다. 흰 기러기도 발견됐다. 시베리아에서 멀리 멕시코만과 캘리포니아로 날아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 기러기는 우리나라엔 드물게 찾아오는 희귀 겨울 채소다. 한 해에 2~3마리 정도 관찰될 뿐이다. 흰꼬리 수리에 출현해 비상이 걸렸다. 무리를 지어 있다는 것은 철새들에겐 더없이 좋은 방어 전략이다. 혼자서 사냥에 나선 흰꼬리 수리로선 공격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맹금류들이 좋은 먹잇감을 놓칠 리 없다. 목표물을 찾으면 정지 비행으로 때를 노리는 황조롱이. 황조롱이의 사냥은 빠르고 정확하다. 긴 기다림 끝에 사냥에 성공하는 황조롱이. 쥐나 작은 새들을 주식으로 하는 맹금류들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0%를 먹는다. 잿빛 개구리매도 논바닥 위로 사냥에 나섰다. 날아가는 새들을 추격해 잡을 만큼 잿빛 개구리매의 사냥 실력은 뛰어나다. 먹잇감의 숨통을 조이는 잿빛 개구리매. 공격에 나선 지 불과 2~3분 만이다. 이런 맹금류들에겐 철새들이 몰려드는 천수만의 겨울은 포식의 계절이다. 오리들의 이동 시간은 동틀 무렵과 해질녘. 낮 동안 간월호에서 휴식을 취하던 오리떼가 일제히 비상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천수만에선 오리들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진다. 가장 큰 무리를 이루어 천수만의 겨울 진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창오리 떼다. 그러나 가창오리들의 군무는 더 좋은 먹이토를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오늘따라 가창오리들은 실험지 인근 농경지에서 배회하고 있다. 문온을 조성하고 기다린 지 열흘째. 이번엔 대규모의 오리들이 문온에 나타났다. 속속 문온으로 내려앉는 오리들의 항해는 끝없이 이어졌다.
순식간에 문어는 오리들로 말한다. 문어를 찾아온 오리들은 청둥오리를 비롯해 종류도 다양했다. 이 녀석은 고방오리 수컷. 머리와 뒷목이 진한 밤색이고 안목의 흰색이 얼굴의 뒷부분으로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다. 가장 큰 무리를 이룬 집단은 가창오리다. 가창오리는 몸집이 작아 오리 중에서도 군집성이 가장 강한 종이다. 이날 밤 문원에 깃든 오리는 18,000여 마리. 천수만에서 월동하는 오리류의 약 20%가 실험지 문원을 찾아온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 예상보다 지금 훨씬 많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논에 물대는 것이 오리들이 날아오는데 아주 좋다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어느 정도 먹이를 취한 오리들은 일제히 수면에 빠져든다. 인공습지 하나를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렇게 겨울논에 물만 채워놓으면 훌륭한 습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겨울 문어는 철새들의 먹이 장소일 뿐 아니라 철새들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대체 습지임이 입증된 셈이다. 다음 날 동틀 무렵 문어는 갑자기 부산해지기 시작한다. 오리떼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문원을 떠난 오리들이 돌아간 곳은 간홀호에서도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오리들이 호수로 내려앉는 그 시간, 그동안 호수에서 머물고 있던 기러기 무리들이 일제히 농경지로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호수로 돌아가는 오리무리와 농경지로 향하는 기러기 무리의 교차로 천수만의 겨울아침은 장관을 이룬다. 기러기 무리의 선두 그룹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농경지에 내려앉는다. 그런데 이들이 내려앉은 곳은 실험지 문원. 기러기에게도 겨울철 문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간이다. 그러나 관찰 결과 오리류가 주된 먹이 활동을 문원에서 하는 반면 기러기류는 문원을 주로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댕기 물대새도 문원을 찾아들었다. 댕기 물대새는 얕은 물가에서 발견되는 겨울 철새다. 외가리도 문원의 한 가족이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한 종들이 문원으로 몰려들었다. 겨울 문원은 철새의 보고다. 문원을 조성하고 관찰을 시작한 지 13일째. 한낮에도 오리들이 문원으로 날아들었다. 야행성인 오리들이 대낮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은 겨울철 천수만 관찰지에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오리는 물속을 뒤져 벼나 잡초의 뿌리를 캐먹을 뿐 아니라 그 나달도 걸러먹는다.
문원과는 달리 마른 논에선 새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에 매각된 농토에서는 다음 해 농사를 위해 서둘러 나를 걸어온다. 논갈이가 진행되자 그나마 남아있던 찻새들의 먹이는 흙 속에 묻혀버렸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먹이터는 점점 더 사라져간다. 한때는 한반도 전역의 습지에서 겨울을 나던 오리들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천수만으로 몰려든 것도 쉼터와 먹이터가 사라지면서다. 한두 번 스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천수만이 오리들의 낙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갈 곳 없는 오리들의 겨울 도피처에 불과하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새를 월동을 하고요. 봄이 되면은 다시 오랫동안 좀 이곳에서 탐정 활동을 해온 번식지로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지금 천수만 오리들의 지역에 과다한 밀집을 밤에 걱정한 지 머물렀잖아요. 이미 그래서 오래다. 우리가 지금 오시다 보셨듯이 깊은 물 속에 그냥 쉬고만 있는 거예요. 현재 이곳에 새들이 집단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큰 하나가 이곳에서 낮 동안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의 양, 그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호수 내에 그냥 집단적으로 유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곧 호수의 그 수질 오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월호에는 한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한다. 물이 갇혀 있어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리의 배설물엔 다량의 영양염류가 함유돼 있어 오리들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호수 오염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논에 물을 대는 문온의 경우에는 많은 새들이 먹이를 찾아서 호수가 아닌 논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논은 떨어진 지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급원을 갖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호수의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톱과 갈대숲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자연습지의 모습을 간직한 간월호 상류의 해미천. 천수만의 옛 모습을 가늠케 하는 것이다. 간월호와는 달리 해미천은 다양한 생명이 어울려 살아간다. 기러기나 일반 오리떼와는 별도의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는 황오리, 작은 물고기와 수소곤충을 주식으로 하는 혹부리 오리 등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있다. 천연기념물 205호 노랑부리 저새도 해미천의 한 식구다. 노랑부리 저새처럼 깊은 호수에서 사냥할 수 없는 새들에게 수심이 얕은 해미천은 더없이 좋은 서식처다.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도 해미천 인근에서 발견됐다. 지난 71년 충북 음성의 둥지가 파괴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황새다. 자연보호 국제연합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선포한 황새. 그 황새가 찾아올 정도로 해미천은 건강하다. 사냥을 마친 황새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황새가 도착한 곳은 문온이었다. 문온이 황새의 또 다른 먹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생산성이 뛰어난 습지에서만 살아가는 까다로움 때문에 생태계의 지표로 통하는 황새.
그런 황새가 찾아들 만큼 겨울 문어는 뛰어난 습지인 것이다. 황새는 원래 얕은 물에서 먹이를 먹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따라서 황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얕은 물입니다. 논에 물을 대게 되면 이와 같이 얕은 물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황새도 먹거리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반도를 떠났던 황새들이 철새로서 다시 돌아온 겨울 문어. 문어는 우리들에게 황새 서식지를 복원할 수 있는 희망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2001년 12월 3일) 천수만 간척지에 천눈이 내렸다. 눈바람을 맞으며 먹이 활동을 하느라 오리들은 더욱 분주하다. 땅이 얼어붙으면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진다. 자연의 변화를 시계 삼아 살아가는 철새들에게 첫눈은 혹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튿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870만) 평의 넓은 간월호는 두텁게 얼어붙었다.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오리들의 행동 패턴도 현격하게 달라졌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웅크린 채로 있다. 오리들은 아직 얼지 않은 곳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시베리아의 추위를 피해 천수만을 찾아온 큰 고니들에게도 12월은 또 하나의 시래입니다. (4천만) 평에 달하는 간척지의 농토도 얼어붙었다. 땅이 얼면 오리들은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간월호는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했다. 새로운 월동지를 찾아서 떠나는 때가 온 것이다. 서둘러 남행길에 오른 무리는 가창오리 군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천수만의 가창오리들은 금강하구나 주남저수지 그리고 한반도의 끝자락 해남으로 난항한다. 일본의 동북지방에 위치한 미야기현 타지리. 이것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변 지척에서 한 무리의 쇠기러기가 발견됐다. 쇠기러기의 활동 무대는 얼어붙은 문헌. 호수와는 달리 문헌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햇살이 비치면 금방 녹는다. 쇠기러기는 그 틈새를 오가며 먹이 사냥에 열심이다. 이게 펌프가 있네요. 타지리가 기러기 마을로 통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부터다. 방법은 간단했다. 겨울 빈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물을 대준 것이다. 물을 댈 때는 양수기에서 퍼올린 물을 수채 통과시킨 후 논으로 흘러들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水のいろんなものを浄化してもらえるという働きで、一応炭を通して水を入れるということをしてます。 타지리의 문헌 규모는 5.8헥타르.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11월부터 물을 채우기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 문원을 유지한다. 타지리의 겨울 문원을 이용하는 기러기는 평균 400마리 정도. 백조로 불리는 고니류도 문원을 이용하는 타지리의 중요한 일원이다. 고니류는 월동하는 동안 암수가 짝을 지어 새끼를 거느리는 가족 생활을 한다. 크기가 140cm에 이르는 거구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큰 고니들에겐 타지리의 문어는 겨울을 나기에 안성맞춤이다. 타지리 지역의 겨울 문원을 만든 것도 철새들의 집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これはね、もともとガンやカモや白鳥が住んでいる自然の沼がすごく減ってしまったで、住める場所が限られてしまったので、特定の場所に集中をしてしまったんです。それをまた分散させ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そのためにね、田んぼに水を張って沼のような環境を増やしてやる。でそれによって住む場所を広げてやろうと、そういうことで始めました。 문원을 만들게 된 것은 바로 타지리의 가부크리 습지 때문이다. 일본도 매년 겨울만 되면 동북지방의 가부크리 습지에 철새들이 과다하게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새들의 집중을 막기 위해 가부크리 습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 있는 겨울 빈면에 물을 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부크리 습지로만 한꺼번에 몰려들던 겨울 철새들을 문원으로 분산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일본의 기러기 보호회가 중심이 돼 시작한 타지리의 문원 프로젝트는 앞으로 센다이시까지 징검다리로 연결시켜 겨울 문원을 이용한 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다이의 동북쪽 1시간 거리에 있는 타지리 평야는 일본의 대표적인 벼농사 집산지다. 겨울 문원을 만들어 고니와 기러기들을 불러들인 타지리 마을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농업 생산성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それからあと農業にとってはこの水を張って鳥が来ることによってね、鳥たちがその草の雑草の種を食べてしまう。だから、雑草が出なくなる。それからもう一つは、鳥の糞がリン酸のとてもいい肥料になるということもね、土の分析をして分かってきたので、農業にとってもね、その水を張ってここに鳥たちが来るということが農業にとってもとても恩恵があるっていうね、そういうことも分かってきました。 조류의 하루 평균 배설량은 체중의 2.25%. 그 속엔 비료 성분인 인이 다량 함유돼 있다. これは白鳥のやっぱり糞です。で栄養食べ物が豊かだとこの太さがもう少し太くなるんですよ。春先になってくるともっと食べ物がいっぱい見えてきますからこの一回り太くなります。 타지리는 겨울 문원을 이용한 유기농 기러기쌀을 수확해 일반 쌀보다 10% 이상 비싼 값에 판다. 철새가 문원에 보급해주는 배설물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줄이는 환경 공생형 농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食べたお客様はもう一度来店して買っていただくっていう形で価格は、一般のお米よりは少しはお高め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この農法から考えるとそう高いものではないですし体にもいいお米なので 새들의 배설물은 좋은 비료가 됐고 타지리의 농민들은 새들을 보호하면서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고수익쌀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겨울 빈논에 물을 대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철새들에겐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환경 친화형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타지리.
사지리의 문호는 철새들의 분산은 물론이거니와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성한 천수만의 문헌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문헌을 조성한 지 불과 50일. 철새들의 배설물이 문헌 곳곳에서 확인됐다. 배설물에 포함된 인산과 질소는 그 자체가 훌륭한 비료일 뿐만 아니라 누르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번식에도 큰 역할을 한다. 벼구르터기는 미생물에 의해서 한창 분해가 진행되고 있다. 문헌의 바닥 토양을 6군데에서 채취해 농업과학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문헌을 조성하기 전에 채취한 토양과 비교 분석한 결과 질소와 칼륨은 별다른 차가 없었다. 하지만 이는 문헌의 토양에 훨씬 많은 양이 함유돼 있었다. 기간이 짧아 우리는 잡초 제거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본에선 문헌을 조성하면 90% 정도 잡초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를 갖다 이렇게 방사를 해서 지금 그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 300평당 한 30마리 정도만 이렇게 좀 해서 그 비료 대체 효율이 지금 뭐 성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질소 같은 경우에는 한 30-40%, 인산은 한 60%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철새가 지금 이렇게 담수한 상태에서 그 배설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서는 어떤 그 비료적의 어떤 공급량으로서 효과는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8일 남쪽으로 갔던 가창오리 무리가 천수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천수만에 도착한 오리무리가 장육지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문헌이다. 곧바로 먹이 활동에 나서는 오리들. 오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헌에 머물며 왕성한 식욕을 보였다. 보통 때의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머지않아 시베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오리들은 이 시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풍부한 먹이가 준비되어 있는 문헌은 국상 시기의 철새들에겐 더없이 귀중한 생존의 공간이 된다. 문헌엔 오리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리고 이미 새싹이 돋았다. 그러나 마른 논은 황량한 사막이다. 원래는 그 표면에 많은 그런 곡식 나달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이제 땅 속에 이제 파묻혀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리들이 날아오더라도 뭐 전혀 그 먹을 만한 것이 이제 표면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리들은 항상 이런 이제 추경한 논보다는 이제 추경하지 않은,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가만 놔둔 그런 논에 더 많이 날아가게 되죠. 철새들이 먹이가 풍부한 문헌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가 조성한 문헌은 8,000평. 천수만 간척지의 5,000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하지만 이 문헌은 먼 여행길에 오를 철새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번 실험을 통해 겨울 문어는 대형 호수로 과다하게 집중되는 철새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는 훌륭한 습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울 빈논에 물을 채우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철새들에겐 풍요로운 월동지를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으로 문어는 더욱 기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겨울 문어는 철새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전의 터다.